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네, 지금은 부산에 좋은 곳이 소개되어 있어서 소개글 잠깐 읽어볼게요. 제목은 복합문화공간 부산 근현대역사관 별관 시민을 위한 공간은 이런 곳 그냥 쉬었다 가세요. 사는 사람보다 팔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와글와글 들끓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나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아니었다. 옷가지를 들고 양담배를 들고 구두끈을 들고 모두 "그거 얼마요?" 하는 소리를 눈아프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부산에는 피난민이 욱실거렸고 국제시장에는 모두가 물건을 팔아야만 되는 사람들이었다. 곽하신의 시장 사파 중에서 부산 근현대역사관 별관 정문을 지나 1층 대청서가에 들어서니 오래된 책들과 그 책에서 발췌된 다양한 글귀가 보기 좋게 진열되어 있었다. 부산의 책, 시대의 감정, 지역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1950년대 부산에 관한 희귀 도서와 잡지 40여 점을 통해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와 장소성을 조명하는 북 큐레이션 전시였다. 6월 15일까지 한답니다. 그런데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글이 하나 있었다. 1952년 경상북도청 기관 발행지 도정월보 제7호에 실린 곽하신의 소설 시장사파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물건을 가지고 국제시장에 나온 당시 피난민들의 모습을 나타낸 구절이었다. 무려 70여 년 전 부산 국제시장을 묘사한 문장이었지만 어딘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10여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70년이 지난 오늘과 별반 다를 게 없다니 무슨 억지인가 싶을 것이다. 역사관 별관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역을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지도 애플리케이션 검색이었다. 부산역에 도착해 역사관 별관까지 찾아가는 대중교통편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그런데 검색을 하자마자 부산 중구에 있는 역사관 별관 자리가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핵심 중심지인지 한눈에 들어왔다. 부산역과는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고 지척에 부산항을 두고 있었다. 또 역사관 별관 건물을 중심으로 그 유명한 국제시장은 물론 부평 깡통시장, 보수동 책방골목, 동광동 인쇄골목에 임시수도 기념관까지 웬만한 부산 주요 관광지가 다 몰려 있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역사관 별관까지 걸어가는 길은 곽하신의 소설 속 그 자체였다. 대로변 사이사이 골목마다 국제시장을 누비는 사람이 와글와글 들끓었다. 구두며 옷가지며 파는 품목도 여전했다. 소설과 다른 점이라곤 욱실거리는 인파가 피난민이 아니라 관광객이고 파는 사람보단 사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인다는 정도였다. 그런 풍경을 지나 역사관 별관에서 70여 년 전 바로 이곳을 그린 문장을 보니 기분이 묘해졌다. 공간 역시 그랬다. 시기별로 다양한 형태의 기둥이 뒤섞여 시공간이 교차하듯 신비로웠다. 건물 구석구석 지난 시간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하다. 역사관 별관은 1929년 건립된 서구양식 건축물로 일제강점기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부산 지점이었다가 광복 이후 50년가량 미국 문화원으로 쓰였다. 부산 근현대사의 상징적 공간으로 1999년 우리나라에 반환돼 부산 근대역사관으로 활용돼 왔다. 부산시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부산 근현대역사관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부산 근대역사관과 바로 옆에 위치한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을 연계해 2020년 3월부터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부산 근현대역사관 본관으로 사용될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착공 이후 기둥과 보 일부의 균열이 발견돼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 중이라 2023년 말로 개관이 늦춰진 상태다. 기존 부산 근대역사관
역사관을 리모델링한 역사관 별관은 지난 3월 1일 먼저 개관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반도 침략 기지로, 해방 이후엔 미국 문화원으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선 방화 사건까지 겪으며 근현대사 통한의 역사가 서린 이곳이 비로소 부산 시민의 공간으로 돌아온 것이다. 시민의 공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별관 1층 대청서가에는 부산 근현대사 관련 도서를 비롯한 만여 권의 소장 도서와 아카이브, 즉 데이터 저장 파일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공간이다. 북큐레이션 전시, 북토크,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평소에는 시민들이 도서 열람,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넓은 라운지가 있는 게 인상적이다. 네, 잠깐 건너뛰고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대역사관 별관을 둘러보았다. 넓은 1층 라운지에는 책을 읽는 학생, 오가다 들어와 잠깐 졸고 있는 할아버지, 다음 행선지를 찾는 듯 잠시 짐을 내려놓고 지도를 보고 있는 관광객이 보였다. 2층엔 히잡을 쓴 서너 명의 외국인 학생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좌식 공간에서 공부 중이었고, 전시 공간에서 커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대형 테이블엔 노트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이처럼 역사관 별관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저마다 각양각색으로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다. 역사관 별관이 비로소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말하는 이유다. 네. 역사관 별관은 이제 역사적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를 즐기고 국제시장, 정부청사 등 곳곳에 흩어진 근현대 자산을 한데 묶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 길을 돌고 돌아 마침내 그 땅의 주인, 시민들에게 돌아온 공간에는 다시금 이야기가 쌓여가고 있다. 온전한 그곳 사람들의 역사로 말이다. 네, 여기까지 있고요. 이 글은 공감이라는 잡지의 강은진 객원 기자의 좋은 글이었습니다. 네, 부산 근현대 역사관, 부산 중구 대청로 104번지에 위치하고 있네요. 관람료는 무료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시까지 입장 가능하고요. 휴관일은 1월 1일이랑 매주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네, 부산 가시는 분들 한 번씩 들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좋은 곳 소개하는 여자 홍균이었습니다.